타로점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로에 대한 왜곡된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왜곡된 판타지를 부추겨서 착취하는 측면 또한 많기 때문에 현업 타로 리더로 활동하는 입장에서 타로에 대해 가지는 신비롭지만 위험한 환상을 깨고 타로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로점의 원리는 공시성이라고요. 그럼 타로의 원리라고 주장하는 이 공시성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공시성은 심리학자 칼 융이 필연 같은 우연을 공시성이라는 용어로 정의 내린 단어입니다. 랜덤 속에서 특별하고 기적 같은 느낌을 공시성이라는 단어로 개념 정의를 내린 거죠. 그리고 많은 타로 리더들이 이 지점에서 착각에 빠집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공시성을 정의했기 때문에 필연 같은 우연인 공시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여기고, 그러다 공시성 자체가 물리 법칙으로 증명된 운명의 원리로 믿어버리는 거죠. 달리 타로점의 원리에 대해 더 나은 설명이 없는 부분이 왜곡된 믿음을 부추기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타로 리더들이 말하는 타로의 원리인 공시성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술적인 믿음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죠. 그렇다면 이 공시성의 원리로 점을 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공시성의 원리로 타로점을 칠 수 있다는 주술적 믿음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연은 사실 필연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연으로 뽑은 타로 카드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뽑은 타로 카드는 운명이 주는 힌트다라고 설명하죠. 물론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점괘는 일어날 가능성이고, 가능성은 아직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과 거짓이 동시에 공존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이 팩트로 왜곡되기 쉬운 포인트죠. 여담으로 고대부터 타로와 같은 다양한 패턴 점술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주역, 주사위점, 갑골점 등은 특정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작위로 선택된 그 패턴을 해석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였죠. 결국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이해하려는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재미있는 건 공시성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공시적인 사건을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상 속에 우연히 발견한 패턴에 의미를 연결시켜 특별한 의미처럼 느껴지는 느낌을 강화시키는 게 공시성의 본질이니까요. 사건에 대한 본인의 특별한 해석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주관적인 경험인 공시적 사건은 관찰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타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타로의 점괘가 이미 정해진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타로 리더 또한 예외일 수 없죠. 하지만 지나간 과거조차 마음과 기억에 따라 편집되고 변형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은 흑백으로 딱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영원히 고정되는 것도 아니죠.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시간이 어느 날 값진 경험으로 변하기도 하죠. 아무리 점괘가 잘 맞는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것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이미 정해지거나 경험한 것들은 운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는 이미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그저 관성과 변수로 만들어진 가능성 정도죠. 우리는 당장 1시간 뒤조차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 포함해서 말이죠. 물론 실제로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봐야 알 수 있고 예측한 미래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입니다. 다만 우리는 상상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통해서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습관을 반영해서요. 타로카드로 운세를 점치는 건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성과 변수를 조합해 앞날을 추측하는 거죠. 직설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에 예상되는 변수를 조합해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운세 예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처럼 이미 경험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가능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경험을 통해 느낀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반영한 가장 합당한 가능성을 수수께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며 겪은 예언들은 정해진 운명, 정해진 미래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신비로운 상상에 가까웠습니다. 간혹가다 굉장히 절묘한 예언 같은 계시가 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미래에 집착하는 건 득보다 실이 더 많았고 인생을 예언이라는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타로는 자아 성찰을 가벼운 오락처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현 시점의 대부분의 점술은 성찰보다는 세뇌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해진 운명이라는 환상으로 선택을 유도하고 통제하며 불안과 무기력을 부추겨서 이득을 얻는 시스템이니까요. 점괘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하던 점괘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불안과 개연성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정해진 실패처럼 느끼게 만들고 팩트 체크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기보다는 기정사실이 된 위험을 피하는 선택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이 선택을 통제하고 점괘에 나온 틀에 본인을 맞추고 세뇌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를 악용하는 점쟁이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운명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을 부추겨 주술적 증거를 강박적으로 수집하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애초에 차단하여 자기 최면처럼 세뇌하는 패턴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는 점술 용어를 사실과 그럴듯하게 조합해 상대를 설득하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점쟁이들의 타겟입니다. 원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강박적으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 또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운명적 프레임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술적 설명이 존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의식 과잉인 사람 또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운명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메시아 콤플렉스나 운명적 사명 프레임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기 좋은 타겟입니다. 여담으로 미래를 예지한다고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 미래를 본다는 죽은 홀령이 더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살아생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죽었다고 더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점 봐주는 사람 혹은 미래를 안다는 홀령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부분은 점술에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타로라는 도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같은 미묘하고 복잡한 의미의 층을 인식하도록 돕는 리추얼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타로 시스템 속 첫 번째 요소인 질문은 필연적으로 기대와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고 욕망의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시나리오 비교입니다. 타로가 보여주는 시나리오와 내 머릿속 시나리오를 비교하며 현재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사실처럼 여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로 시나리오가 틀렸다고 느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대에 어긋난 가정에 느끼는 반발심이 클수록 욕망과 결핍의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기대에 어긋난 가정만으로 불안을 주체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고 자각해야 합니다. 불안이 현실을 잡아먹은 케이스인 거죠. 또 타로의 가정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는 경우 확신이 큰 만큼 선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의문을 던지며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요소인 감정 트리거는 타로의 결과를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각하면서 기대하는 결과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의미를 얼만큼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피드백이죠. 가정만으로 감정이 크게 요동친다면 이미 불안이 현실을 압도한 상황입니다. 타로는 질문을 통한 가정 게임입니다. 질문과 답을 내 마음속 프레임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가는 게임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자신의 그림자화하는 진실 게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로의 답은 정해진 미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만약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타로가 되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답이 랜덤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 다른 가정으로 상상하게 만들어 고정관념을 깨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타로의 본질은 절대적이라고 믿는 자신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왜곡하고 있었는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성찰하는 도구입니다. 타로의 답으로 가정된 시나리오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래의 가정이 현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감정을 흔드는지 살펴보고 성찰하는 거죠. 타로의 점괘는 평행현실 중 하나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무한한 평행현실 중 현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반영한 가장 개연성 높은 평행현실 속 한 장면이 타로 카드로 뽑힌다는 속설이죠.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는 타로. 타로를 하다 보면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오컬트 속설이 있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좋든 싫든 신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설을 반영해 운명의 의도를 상상한다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에 맞는 답을 지금 듣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두 번째는 타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반발심을 느끼게 해 특정 행동과 생각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운명이 개입한 경우. 세 번째로 질문한 주제가 개인의 현실을 압도할 정도로 절박해서 현재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실망을 시켜서 다시 현생에 집중시키기 위한 개입일 수 있겠죠. 세 가지 경우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말 그대로 타로점의 길흉화복에 집착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문제점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면서 자신만의 해답을 만들어가라고 운명이 개입한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네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타로라는 게임은 사실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소통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가장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내려보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돈하는 기능을 하고 문제와 선택지를 선명하게 만들죠. 단순 길흉화복은 주사위 홀짝으로도 점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너무 당연해서 인지조차 잘 되지 않는 나의 생각과 신념에 게임처럼 가볍게 질문을 해보고 정리하는 거죠.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 모호하고 불안한 뭔가가 나의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는 채로 방치하며 불안이 켜켜이 쌓이는 거죠. 타로는 게임처럼 가볍게 모호한 불안을 선명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자기 성찰 도구로 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조차 감정과 기억에 따라 변합니다. 하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는 더하겠죠. 일어나지 않은 일은 그저 가능성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과하게 집착할수록 내 인생은 점괘에 좌우되고 인생의 의미 또한 점괘가 결정하겠죠. 지금까지 주관적이지만 타로업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